오늘은 제가 요 얘기를 조금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네. 오늘 제가 이 브랜드 스토리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함께 나눈 분들과 함께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주제가 이제 요겁니다. 네. 감동적인 브랜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세 가지만 딱 얘기하고 오늘 좀 마칠까 합니다. 오늘 그래도 세 분의 공통점은 전 다른 것보다 처음에 시작했을 때 프로CEO에서 주제를 정하고 설정했을 때 이분들이 다 지금에 있는 사업들을 하고자 하셨다는 게 저는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뀌지 않았다는 것과 또 하나는 그 갖고 있는 본인의 어떤 꿈이나 비전에 굉장히 충실하게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이 세 분들의 공통점인데요. 제가 이 감동적인 브랜드 스토리를 만드는 방법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건데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선 제가 이렇게 3등분을 좀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단계는요. 감동을 만들어내는 단계는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상식에서 출발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상식은 현실은 절대로 감동적이지 못합니다. 그러면 비상식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여기 첫 번째 여기에 점을 좀 찍겠습니다. 자, 이게 뭐가처럼 보이십니까? 네, 이것은 씨앗입니다. 씨앗은 이건 지면이죠. 땅 밑에 있기 때문에 씨앗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씨앗을 심는다는 건 상식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뭐예요? 비상식적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른 사람들이 생각지 못하는 씨앗을 심고 있는가? 저는 그게 일단 첫 번째입니다. 누군가를 감동시킨다는 건 사실 우리가 스스로 먼저 감동되어야 누군가를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아까 이제 했었던 김순인 사장님이나 이지원 사장님이나 우리 정인균 사장님 처음 시작할 때는요, 다 이렇게 씨앗을 심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이 씨앗을 심을 때는요, 이 씨앗은 곧 아마 꿈이었을 겁니다. 예. 꿈은 절대로 상식적이지 않거든요. 꿈은 절대로 상식적이거나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보장된 것도 없죠. 그럼 씨앗을 뿌리면 두 번째는 어떻게 될까요? 이 씨앗이 바로 위로 올라오지 않습니다. 씨앗은 뿌리를 내립니다. 뿌리는 밑으로 내립니다. 절대로 위로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씨앗을 심어놓고 지면 위에 어떤 일도 벌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조급함을 갖잖아요. 그러면 돈 되는 거, 수익화되는 거 이걸 먼저 쫓아가다 보면 뿌리가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억지로 뭔가를 끌어올리면 그 새싹은 오래 못 가고 죽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기다릴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분들이 뿌린 이 씨앗들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프로 40기, 41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분들이 지금은 좀 시스템이 좀 달라져서 멘토링으로 가고 있지만 이분들이 정말 인내를 가지고 씨앗을 뿌렸다는 건 사실입니다. 씨앗을 뿌리고 이렇게 뿌리를 내리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게 이제 콘텐츠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근데 콘텐츠를 만들 때는 심사숙고해야 되고요. 좀 벽에 다다라야 되고요. 도저히 더 생각이 나지 않을 때 그때 나오는 것들이 하나씩 갑니다. 아까 우리 정인균 목사님이 하시는 사업들이 어때요? 되게 많죠. 저걸 다 어떻게 혼자 하실 수 있을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보면 누군가를 위한 도움과 배려와 양육이라는 키워드가 씨앗에 심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뿌리가 내린 다음엔요. 그 다음에 싹이 납니다. 근데 싹이 크게 안 나고요. 딱 요 정도 납니다. 어때요? 요 정도. 요 정도 나는 싹에 우리는 감동받지 않습니까? 이유는요. 이 씨앗의 뿌리가 밑으로 훨씬 더 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빙상일각이라고 그러죠. 겉으로 볼 때 새싹은 요거밖에 나지 않았지만 이 곁에 얼마나 많은 바람이 붑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외부 환경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 외부 환경을 리스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리스크를 이기는 힘은 그 리스크를 피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밑에 있는 뿌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바람에 있으면 이 새싹이 조금 더 올라가면 줄기가 됩니다. 이 줄기가 돼서 크면 클수록 바람에 약해집니다. 바람에 부를 때 이 여기에 줄기가 나고 이파리가 나면요. 사실은 뿌리가 약하면 바람에 뽑힐 수도 있고 날아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 뿌리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 여기는 굉장히 고민이 있을 거고요. 아마 이거는 성경에 나온 광야 같은 삶일 거고요. 고난일 거고요. 이 삶이 필요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싹이 올라올 때 우리는 희망을 갖지만 지속적으로 관리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부터 크는 것은 이제 본인이 커야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어떻게 해서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고객을 만나게 되고요. 또 아까 우리 이지연 사장님이 상처도 많이 받고 믿는 사람으로부터 맞아요. 왜냐하면 이 고객들이 많으면 뭐라 그러죠?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고객이 붙게 되어 있어요. 그 사실입니다. 그리고 고객은 떨어지고 또 다시 또 지고 피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 단계에서 꽃이 핍니다. 사실 꽃이 피는 게 마지막이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아마 오늘 발표하신 세 분은 꽃이 지고 피고 지고 피고를 아마 수십 번을 반복하셨을 겁니다. 근데 꽃이 져야 뭐가 열리죠? 열매가 열립니다. 열매가 열려야 여기서 다시 씨앗이 만들어지겠죠. 우리는 이게 선순환이 돌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일인기업 과정은 예전과는 사실 좀 많이 차이가 있어요. 저도 사람인지라 저도 보고 배우는 게 있기 때문에 계속 개선하고 혁신하는 과정이 있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과정을 한 단계, 일인기업 CEO 과정, 콘텐츠 과정, 프로 과정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것보다 지금은 3개월 동안에 이렇게 패키지로 묶어서 처음 들어갈 때 그분의 그릇에 맞춰서 사실 어떤 분은요, 그릇이 굉장히 큽니다. 이미 어느 정도 형성되신 상태에서 오실 때도 있어요. 그럼 그분은 처음 들어올 때도 프로 과정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제가 멘토링으로 먼저 알려드릴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너무 본인이 갖고 있는 경험이 좀 적기도 하고 성격적으로 소심하기도 하고 그러면 속도가 다른 분 느릴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떡하죠? 느리게 가면 됩니다. 그게 멘토링의 특징이죠. 근데 관건은 느리게 가더라도 씨앗을 뿌려야 돼. 뿌릴 건 뿌리고 그 다음 뿌리를 내려야 돼. 내릴 건 내리고 그리고 이 싹이 올 때까지 기다리되 싹에서 끝나지 않고 그 다음까지 가서 꽃의 열매까지 가야 됩니다. 근데 제가 감당적인 이 브랜드 스토리라는 이유가 뭐죠? 이 과정이요. 다 갈등입니다. 여기는 꿈의 단계죠. 근데 여기는 전략의 단계입니다. 사실 이 전략이 성장을 만들어내는 힘이죠. 그 다음엔 여기는 또 하나의 누군가의 꿈을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는 또 하나의 비전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우리의 비전이 아니고요. 누구의 비전이요? 고객의 비전입니다. 고객의 비전을 또 만들고 있죠. 지금 오늘 발표하신 세 분의 공통점. 전인균 목사님께 배운 그분들이 처음에 올 때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어리버리 여기 오지만 독서를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한 단계 한 단계 깨어나가는 게 중요하죠. 아마 그 깨어나가는 과정이 아마 그것이 전략이 될 것이고 또 그것이 비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책을 쓰시는 분이 그래요. 어떤 분은 계속 책을 쓰는데요. 뭐 내용은 비슷한데 계속 쓰세요. 언제까지 책을 쓰실 거예요? 했더니 베스트셀러가 될 때까지 쓰신대요. 근데 계속 그렇게 책을 쓰면서도 사실 수익적으로 큰 이익이 없어요. 이유는 뭐예요? 안 팔려요. 근데 팔릴 때까지 책을 쓴다는 건 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될 거죠. 제가 그분한테 뭐라고 했냐면 지금까지는 당신의 이야기를 갖고 책을 썼다면 두 번째 책은 고객의 이야기를 갖고 써라. 그러면 지속적으로 자기가 책을 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본인에게 영향을 받은 그 고객이 당신의 이야기를 가지고 책을 쓰도록 하면 어떻겠는가. 그게 우리가 지금 선순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순환의 과정에서 꽃이 핀 것만이 끝이 아니고 꽃이 핀 거를 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뿌리를 안 내리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줄기를 억지로 꽂아놓고요. 꽃을 심어둘 수 있어요. 그럼 겉으로 보면 어떻죠? 꽃이 핀 것처럼 보이죠. 근데 생명력 있습니까? 없죠. 우리는 이런 꽃을 조화라고 얘기합니다. 예. 조화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마치 이게 생화인 것처럼 얘기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런 식의 브랜드 스토리는 의미가 없습니다. 실제로 작지만 내가 겪었던 갈등, 작지만 내가 겪었던 경험이 누군가에게 최고의 이익이 될 수 있는 이런 스토리를 만드는 것이 어떨까. 지금은 제가 이 멘토링을 할 때, 네이버 비공개 카페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카페에 본인의 콘텐츠와 본인의 고객과 본인의 스토리를 담도록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글을 올릴 때 첫 번째가 본인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잘했던 거 10가지만 쓰라고 합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제가 3개월 동안 이제 멘토링을 하는데 거기서 멈추신 분이 한둘이 아니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며 잘했던 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아쉬운 거 쓰면 안 됩니까? 아니요. 아쉬운 거 쓰면 안 됩니다. 정말 자기가 잘했던 거 써보십시오. 근데 그 10가지가 뭐죠? 나에게 하나의 시발점입니다. 시점이죠.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너무 아쉬운 거, 자괴감 드는 거, 어려운 거, 여기서부터 시작하니까 끝까지 못 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고객이 누구인지, 그리고 고객이 가진 문제점 20가지를 쓰라고 그래요. 그럼 고객이 가진 문제점 20가지가 나옵니다. 그럼 그걸 갖고 뭐 합니까? 그렇죠. 콘텐츠를 만드는 겁니다. 고객이 가진 질문들을 하나씩 파악해서 그걸 토대로 하나씩. 그러면 나중에 책을 읽어도 아무 책이나 읽지 말고 고객에게 필요한 책을 읽어라. 그러면 그게 뭐가 되죠? 그게 그에게 또 하나의 브랜드 스토리가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제가 3가지 얘기를 드렸죠? 씨앗을 심고 뿌리를 내리는 과정. 또 하나는 싹이 나되 바람 탓하지 말라는 거죠. 바람 탓하지 말고 그 바람을 이기는 힘은 뭐예요? 뿌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빨리 자랄 수도 있고 늦게 자랄 수도 있습니다. 결국 꽃을 피울 텐데 그것은 또 하나의 시작이지 마지막이 아니다. 꽃이 져야 열매가 는다는 것. 열매가 있어야 씨앗을 구하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것이 우리 삶의 동력이 된다면 우리는 지금도 또 하나의 스토리를 만들고 계시지 않을까. 오늘 발표해 주신 김순희 사장님은 제가 알아요. 지금도 이분은 스토리를 만들고 계시고요. 이지연 사장님은 맞아요. 지금도. 아까 우리 IM 젤리는 시간이 별로 없어서 얘기를 못했는데 너무 잘 돼요. 제가 너무 감사해요. 왜 감사하냐면 저 부부가 처음부터 잘 된 건 아니었거든요. 정말 힘들었고요. 그런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게 다 씨앗이고 뿌리를 내리는 과정이 필요했었다는 거죠. 그런데 다행히도 두 사람 헤어지지 않고 두 사람 깨지지 않고 실망을 잃지 않고 그리고 한샘이도 닿고 근데 그 희망을 잃지 않고 갔던 게 이렇게 꽃이 피우지 않나. 또 이게 지금의 어떤 과정이 누군가에게 놀라운 영향력 줄 거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 장윤규 목사님을 통해서 정말 어려운 영혼들이 정말 영육간의 구원을 받는 일들이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분이 어렵게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우리 장윤규 목사님 성향상 아마 다른 분들에게 본인의 그런 이야기는 잘 아마 안 나누실 겁니다. 예. 그런데 아마도 그 이야기들이 내면에 깔려 있어 다른 분들에게 그런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힘든 얘기 잘 안 하는데 2003년도가 저한테 가장 힘들었어요. 2002년, 2003년. 그래서 제 기억 속엔 월드컵이 그렇게 신나지 않았던 해외에서 했던 일들, 꿈을 갖고 했던 일들이 잘 안 되고 이제 돌아왔을 때. 근데 그때 돌아왔을 때 제가 첫 번째로 간 거는 양복 입고 도서관 가는 거였고요. 그때는 진짜 복에 겨운 텀블러를 들고 다녔던 거였고요. 그리고 그때는 이제 이렇게 MP3가 아니라 마이마이 들고 다니면서 그때 제가 애청했던 노래가 뭐냐면요. 오늘 이런 얘기 처음 합니다. 그때 애청했던 노래가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수는 확실하게 모르는데 오리 날다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오리 날다라는 노래가 있어요. 오늘 끝나면 꼭 한번 들어보세요. 그 노래를 듣고 하루 종일 울며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그 노래 가사를 보면, 예. 그러니까 이게 뿌리를 내리는 과정이긴 맞는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됐죠? 지면이 아무것도 안 드러나잖아요. 그럼 뭐예요? 그럼 망한 거예요. 그럼 뭐죠? 스톱된 거예요. 그럼 안 된 거예요. 왜냐면 뿌리가 내리는 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근데 팩트는 뭐죠? 뿌리가 내렸다. 그 얘기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과정이, 그 갈등이 브랜드의 스토리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콘텐츠 과정 9월 달에 합니다. 그리고 1인 교육 과정은 10월 5일 날 또 142기 시작하니까요.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이렇게 신청을 하셔서 제가 상담을 좀 해드리고 있고요. 네. 정말 저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은 뭐냐면 마음 간절한 분. 정말 간절한 분을 돕는 것이 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기도 제목이고 꿈입니다. 진짜 여러분 주변에 정말 마음 절절히 간절한 분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기 바라고 그분들이 1인 기업으로 또 하나의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 1인 기업 CEO D&I 성공 전략은 죽어도 사장님이 되어라 요약본인데요. 그 전자책을 만들었습니다. 예. 필요하신 분들 저한테 제 문자 다 받으셨죠? 네. 저한테 문자로, 이거 갖고 싶습니다. 그러면 제가 문자로 회신해서 이 전자책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가 이제 9월 달이죠? 오늘 이제 마지막 날이니까요. 9월 3일 날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우리 김기덕 작가님의 이번에 책이 나왔어요. 60대도 쉽게 쓰는 인생 반전 책 쓰기. 그때 어떤 분이 그래요. 교수님, 저는 아직 60대는 아닌데요. 뻥치지 마세요. 곧 60대입니다. 남의 일 아닙니다.
근데 이 김기덕 작가님이 참 내면이 강하신 분이에요. 저는 이런 분들이 성공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밤 10시에 하니까요. 들어오시면 되는 거고요. 또 제가 이제 화요일부터 두 가지 영역을 좀 하려고 그래요. 쇼펜하우어, 제가 좀 좋아하는 철학자인데요. 쇼펜하우어의 철학책과 그다음에 구본영 씨 책을 가지고 이 독서 이 특강을 좀 하려고, 북특강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다른 오픈 톡방에도 이 북특강을 좀 해드리고 있고요. 예. 뭐 수익화나 이런 기술적인 강의 많이 있었죠. 예. 이제는 그런 강의들보다는 이제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이제 원점을 안 것 같아요. 아, 중요한 건 내 일과 삶의 기준을 만드는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특강들을 해오고 있습니다.